한국 사람이라면 고양이 안 좋아하는 분들은 없겠죠.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10마리 아니 100마리가 넘게 나온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이런 고양이들이 두 발로 걷는 것도 모자라 말까지 한다면 게다가 인간을 결혼 상대로. 오늘의 지브리 애니메이션 바로 고양이의 보온입니다. 고양이의 보온은 귀를 기울이면의 설정을 그대로 반영한 스핀오프 작품이며 귀를 기울이면은 월간 만화 잡지 리본에 연재되었었던 동면의 원작 만화를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고 하죠. 두 애니메이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양쪽 다 남자 고양이가 출연한다는 것과 지브리 작품이라는 것 외에는 전반적인 이야기 자체가 전혀 다르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스핀오프 작품인데 정작 왜 두 작품의 감독이 달랐던 것이었을까요? 귀를 기울이면과 고양이의 보호는 한 가족인 작품, 즉 같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으로 지브리 스튜디오에는 여러 감독들과 직원들이 있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대장의 역할이었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미야자키는 41년생으로 슬슬 지브리의 스튜디오를 맡아줄 후계자를 찾고 있었으며 가장 1순위로 친애하던 곤도 요시우미라는 감독에게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보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 작품이 바로 귀를 기울이면. 하지만 곤도 요시우미 감독은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 이후 외부인사인 모리타 히로유키라는 감독이 귀를 기울이면을 스핀오프하여 고양이의 보온이라는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양이의 보온은 개봉을 하게 되어 큰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인 제작 과정이 미야자키 감독의 수준에 비치지 못했다며 그 이후에는 지브리의 감독을 맡지 못했다고. 와, 이런 일화가 있었다니 역시 명작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면의 주인공 시즈쿠가 쓴 이야기가 고양이의 보온의 원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원작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영화 개봉 전 기획의 일환으로 발언 고양이 남작이라는 제목인 히이라기 아오이의 코믹스가 먼저 출판하게 되었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원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죠. 원작 코믹스와 극장판은 사실 큰 줄거리나 내용 자체는 딱히 다르진 않지만 소소하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인공이 도입 초반부에 지각하게 된 계기가 극장판에선 급하게 등교를 하다가 신발이 벗겨져 지각을 한 이야기였지만 코믹스에서는 등교 중 자전거를 피하려다 하수도에 발이 빠져 지각을 하게 되었다고. 고양이의 보호는 원래 테마파크 홍보용 단편 영화였다. 네, 맞습니다. 고양이의 보호는 1999년 일본의 한 테마파크에서 고양이를 소개로 한 20분 분량의 작품을 의뢰받게 되어 제작한 애니메이션으로 의뢰받은 영상이 준비가 돼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테마파크가 문을 닫게 되면서 고양이 애니메이션은 붕 떠있게 되었죠. 지브리는 이왕 시작한 기획이니 비디오물로 재탄생시키기로 마음먹었으나 이 작품의 퀄리티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 비디오가 아닌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노선을 바꾸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고양이의 본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네, 이곳이 바로 고양이들의 천국, 고양이들의 지상 낙원, 고양이 왕국입니다. 고양이 왕국은 사실 사람의 세계에 있을 수 없게 된 고양이가 머무는 곳이라는 설정으로 고양이 사무소와는 또 다른 곳에 위치한 신비로운 세계이죠. 그 밖에 고양이 왕국에는 특별하고도 재밌는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사실. 이곳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공간이며 언제나 환한 대낮을 유지하고 있고요.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탑 내부에 벽화도 있답니다. 또한 고양이 왕이 시간이 남아돈다는 말을 한 걸로 봐서 최소 원작 기준으로 고양이 왕국의 모든 고양이들에게는 수명의 제약이 없는 걸로 보여진다고 하죠. 또한 고양이 왕국엔 높은 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은 인간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유키처럼 그렇지 못한 고양이도 있다고. 왕국 고양이들은 현실 세계 고양이들과 명백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데 우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기본이고요. 힘도 얼마나 센지 여고생 하루를 등에 태우고도 이동할 수 있으며 수직 벽 타기는 패시브, 차원 이동까지 가능하다는 이건 뭐 엑스맨인가요? 털의 색 또한 현실 고양이들과는 달리 아주 화려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현실의 고양이들과 왕국의 고양이들은 서로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아닐까 싶네요. 가쁜 공? 네, 이상하게 이 애니메이션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는 아이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엥? 이런 귀염뽀짝한 만화에서 공포를 느꼈다니. 첫 번째, 알 수 없는 그녀 나토루. 나토루는 고양이 왕의 제2 비서이자 처진 귀가 특징인 고양이로 이렇게 사물함 속에 쥐를 넣어놓질 않나, 고양이 떼를 부르질 않나 그래놓고 하는 말이 더 가관이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나저나 완전 유사의 바뀐데. 얘가 하루를 곤란에 빠뜨리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특히 특유의 웃는 모습과 정색했을 때의 표정이 뭔가 공포스러운 캐릭터 중 하나였죠. 두 번째, 왕국 고양이들의 첫 등장신. 갑자기 들리는 이상한 종소리. 하루는 놀란 나머지 창밖을 쳐다봅니다. 그때 이상한 불빛들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했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고양이들의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고는 주인공에게 불행 끝 행복이란 말을 한 뒤 유유히 사라진다는. 만약 이게 현실이었다면 진짜 소름 끼칠 것 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 두둥. 갑자기 주인공이 고양이로? 네, 맞습니다. 고양이 왕국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점차 고양이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죠. 특히 이 장면에서는
정적만이 흐르기 때문에 더욱 으스스했다고 합니다. 보통 지브리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은 점차 성장하는 캐릭터들이었으나 유별나게도 주인공 하루는 일부러 주인공답지 않게 설정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유독 하루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다고 하죠. 드디어 두두 등장! 이 애니메이션의 히든 보스인 남작 바론은 1995년 지브리 영화에 첫 등장한 고양이며 2002년 고양이의 보은에 재등장하게 되어 주인공 하루를 돕는 멋진 기사 역할을 수행하죠. 특히 고양이 사무소라는 신비한 공간에서 낮에는 생기없는 조각상으로 서 있지만 밤이 되면 생명을 얻어 활동한다는 독특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춤도 잘 추고요, 인류 검술 실력과 뛰어난 운동신경까지, 성격도 얼마나 신사적이고 다정다감한지 하루의 뺨을 어루만지는 이 장면은 고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었다고. 다른 고양이들은 이렇게 평범한 발을 가지고 있는 반면 바론의 발은 사람의 손과 일치한 모습을 보여주죠. 바론은 고양이 인형이라는 설정에 준하고 있고 까마귀 석상인 토토의 동료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고양이 왕이 타고 있는 이 이상한 외발 자전거는 우리가 시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륜차라고 하죠. 일륜차의 모양이 특이한 이유는 식빵 자세를 모티브로 디자인했다고. 작중 고양이 왕의 정식 이름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인공 하루의 어머니는 컬트 작업을 하는 직업이며 하루네 집에 있는 모든 컬트 작품은 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양이 나라 왕자의 성우 야마다 타카유키는 당시 18살의 더빙을 맡았으며 성숙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일부러 목을 쉬게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다고 하죠. 2003년 미국판 하루에게 더빙은 앤 해서웨이가 맡았었다고. 고양이 왕국의 성은 달팽이의 형체를 본따서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작이었던 센과 치히로의 흥행으로 인해 부담을 가진 것인지 엄청난 무리수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치히로의 고등학생 버전이라고요? 유형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전혀 비슷한 점이 없는 두 주인공을 홍보의 목적으로 소개했었다니. 작품 속 음악은 귀를 기울이면 음악 감독 노미 유지가 맡았으며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 홀을 빌려 녹음했었다고 하죠. 두 작품 속 바론의 목소리는 각각 다른 성우분들이 녹음해 주셨다고. 작중 주인공의 친구 히로미는 원래 도라지 꽃필 무렵의 조연이었으며 작가가 재미삼아 작품들의 세계관을 이어놓아서 그런 건지 이곳저곳에서 깜짝 등장을 한다고 하죠. 특히 하루가 좋아하던 츠케구는 히로미와 같이 이 단편 만화에 등장했었으며 무려 남주인공이었다고 합니다. 우타는 지브리 스튜디오에 수시로 드나들던 뚱뚱하고 하얀 들고양이 오시코를 모델로 그렸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보은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수채화처럼 부드럽다고 하여 많은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이 아름답고 디테일한 배경은 모노노케 힘의 배경을 그린 타나카 나오야 미술 감독의 솜씨라고. 고양이의 보은의 50가지 TMI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고고싱, 좋아요, 구독도 고고싱, 알람도 잊지 않으셨죠? 잠깐! 마루 및 아리에티의 50가지 TMI를 안 보신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매주 깎아당 커뮤니티에 애니메이션 투표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